임플란트가 아프다고 4개를 다 뽑고 다시 심어야 할까요? 이 환자분 지금 편하게 씻고 계십니다. 왼쪽이 처음 오셨을 때고 오른쪽이 치료 후예요. 잇몸 색깔부터 다르죠. 근데 처음 오셨을 때는 오른쪽으로 밥을 못 드시는 상태였어요. 밥 먹을 때마다 아프니까 몇 년째 왼쪽으로만 씻고 계셨던 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4개 모두 빼고 다시 심자는 얘기 들으셨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은 되도록 정기적으로 잇몸 상태를 확인 받으셨으면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아프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뼈가 많이 내려가거나 구멍이 생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치주과 전문의 송미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4개 중 정말 안 되는 것만 빼고 남은 임플란트 잇몸 환경을 개선해서 기능을 회복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4개를 다 빼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빼고 안 빼고를 결정하신 건가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엑스레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임플란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 점선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로 뼈가 울퉁불퉁하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임플란트 나사산 윗부분까지 뼈가 차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녹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강 쪽 사진도 같이 보시게 되면 잇몸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 올라와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곳이 다 염증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프루브를 누르게 되면 피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한 잇몸도 거의 없고 말랑말랑한 잇몸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에 임플란트를 추가로 몇 개 더 심으시고 보철도 다시 하셨는데 그래도 통증이 계속 됐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메타 분석을 연구해보면 임플란트 하신 분 5명 중 1분 정도가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임플란트를 다른 병원에서 하셔서 4개 임플란트가 다 같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고정력은 있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가장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주위뼈가 너무 많이 소실되어서 유지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빼는 게 맞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게 제거한 임플란트예요. 왼쪽이 제거 전, 오른쪽이 제거 후 사진이고요. 가운데가 실제로 빼낸 임플란트입니다. 나사선 주변에 염증 조직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안쪽에 남아있는 임플란트들은 아직 뼈가 어느 정도 있었고 고정력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상태가 안 좋은 하나만 제거했고요. 기존 보철을 잘라서 수정한 다음 우선 쓰시게 했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지켜보면서 불편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임플란트는 괜찮았나요?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안은 불편 없이 잘 쓰셨어요. 근데 다만 불편이 없으셨다 보니 치과에 내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약 2년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른쪽 아래가 아프시다고요. 구강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곳에 잇몸이 똑같이 부어 있고요. 프루브잉이라고 해서 잇몸을 찔러보는 검사를 했더니 고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2번째 임플란트 주위인데요. 뼈가 나사산 절반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거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왼쪽이 제거 전, 오른쪽이 제거 후 엑스레이입니다. 노란색 네모 안에 임플란트가 있었던 자리가 이제 비어있게 됩니다. 가운데가 빼낸 임플란트인데요. 윗부분이 까맣게 변색된 것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염증에 오래 노출됐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임플란트에는 힐링 캡이라는 뚜껑을 씌워뒀습니다. 잇몸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번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는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부차 측, 전문 용어로는 가카치인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 주변의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치아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콜라겐 섬유가 수직으로 단단하게 붙어서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구조가 다릅니다. 섬유가 임플란트 표면에 평행하게 달라붙기만 해서 자연치아처럼 촘촘하게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균이 자연치아보다 훨씬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로 비유하게 된다면 건물 자체는 서 있는데 주변 환경이 습하고 곰팡이가 피기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분도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단한 잇몸이 부족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핵심은 무작정 임플란트를 빼는 게 아니라 남은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잇몸을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인가요? 많이 아프진 않나요? 유리치인 이식술이라는 수술인데요. 이게 두 번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한 달 뒤 잇몸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있는 자리에 보철과 캡을 모두 제거한 사진입니다. 노란색 점선을 따라가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이 거의 없이 말랑말랑한 잇몸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입천장 쪽에서 단단한 잇몸 조직을 떼어다가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을 이식해줍니다. 수술 사진 보겠습니다. 왼쪽이 잇몸을 열고 이식 부위를 준비한 상태이고요. 가운데가 입천장에서 떼어낸 잇몸입니다. 이 준비한 상태에 비슷하게 잇몸 형태를 맞추어서 떼어줍니다. 프로브가 같이 찍혀 있으니까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이 그 조직을 임플란트 주위에 둔 상태입니다. 이분은 잇몸이 전체적으로 얇으신 상태였고 전반적으로 조직이 연해서 수술 중에 조직 다루기가 조금 많이 까다롭긴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럼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쪽으로는 씹기 어려울까요? 그 사이에 씹는 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주어서 식사하시는 것은 문제 없으셨습니다. 임시치아를 올린 모습인데요. 검은 점처럼 보이는 곳이 나사 구멍이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라 필요할 때 쉽게 빼서 확인하고 다시 끼울 수가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잇몸 형태가 이렇게 많이 안정화되셨어요. 그 형태에 맞춰서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보철을 연결하는 기둥, 이걸 다시 제작하고 임시치아도 수정하였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씹을 때 불편감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최종 보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처음과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처음 오셨을 때, 오른쪽이 치료가 다 끝난 후입니다. 잇몸 색깔부터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던 잇몸이 분홍색으로 바뀌었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세 곳을 보시면 보철 주위로 두툼한 잇몸이 새로 만들어진 게 확인됩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단단한 잇몸이에요. 보철도 잇몸 형태에 맞게 새로 만들어서 칫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위생관리가 편해진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도 같이 볼게요. 왼쪽이 처음 오셨을 때 씹는 면이에요. 보철 사이가 지저분하고 잇몸이 부어서 경계도 되게 모호합니다. 가운데가 문제된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나머지 임플란트 2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위 잇몸이 아직 말랑말랑한 게 보이시죠? 오른쪽이 최종 보철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보철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치아 사이사이로 칫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로 단단한 잇몸이 생겨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여러 병원에서 다른 종류의 임플란트를 심으셨기 때문에 보철 설계가 조금 까다로우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른쪽으로도 편하게 씻고 계시고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4개를 다 뽑고 다시 심었으면 치료 기간만 1년 넘게 걸렸을 거고 비용도 상당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임플란트 주위염 케이스에서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플란트 자체의 고정력이 아예 없거나 식립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빼야 하는 경우가 맞아요. 그리고 치료 방향은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치주과 전문의로서 잇몸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 뽑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혹시 임플란트 주위가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이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오지 않는지. 두 번째, 임플란트 주위에 단단한 잇몸이 충분한지. 세 번째, 엑스레이에서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네 번째, 임플란트 고정력이 아직 충분한지. 이 4가지를 확인하면 전부 뽑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신데 참고만 계신 분들이 걱정됩니다. 방치하면 남아있는 임플란트까지 잃게 될 수 있으니 임플란트 후 정기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